캐나다의 변화와 고민. 도대체 캐나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건 최근 몇 달 동안 캐나다 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토론토,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치안이 점점 불안해지면서 거리에서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었고 공공 서비스는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라는 점에서 캐나다는 늘 새로운 인구 유입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변화는 너무나도 급격했다. 특히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기존 사회와의 문화적 충돌도 잦아졌다. 그들은 대규모로 몰려와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은 점점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문화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했고 신규 이민자들의 자본력이 예상보다 강력해 기존 캐나다인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젊은 세대도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중산층 가정조차도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치안 문제도 심각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나라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사건, 무작위 범죄, 심지어 대중교통 내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었다.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과 범죄율 증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증할 수는 없었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확실히 변했다. 더 이상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직업시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했다. 새로운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들은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 했기에 기존 캐나다인들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동안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공공부문 일자리조차도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많은 캐나다인들이 실직하거나 원하던 직종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 답일까? 라는 질문이 심심찮게 등장했고 다양한 나라들이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전통적으로 이민 선호국이었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언급되었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외의 나라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이었다. 원래 한국은 K-드라마나 K-팝을 통해 대중문화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치안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며 의료 서비스가 뛰어나고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심지어 서울에서 살면 굳이 차가 없어도 된다는 말도 나왔다. 캐나다에서 차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였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살아본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수록 혹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본격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곳일까? 캐나다에서 점점 잃어가던 안정감과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순간부터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다. 캐나다에서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나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번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결정할 중요한 여정이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한국의 첫인상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입국 심사 과정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캐나다에서는 공항 보안 검사가 길고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안내 표지판이 영어로 잘 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곳곳에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주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모습을 찬찬히 살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무엇보다 지하철이 정시 운행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이 자주 지연되고 시설도 낙후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거리를 걸어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고 도시는 활력이 넘쳤다. 캐나다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다소 한산해지는데 서울은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게다가 거리가 매우 안전한 느낌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밤늦게 외출할 때 항상 주변을 신경 써야 했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이 크게 들지 않았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접해본 적이 많지 않았기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고 있자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추천해 주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마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캐나다에서는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몇 분 만에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무엇보다 밑반찬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신기했다. 음식을 맛보니 한국 음식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됐다. 정갈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고 매운 음식이 익숙하지 않았던 나도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다. 캐나다에서는 외식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다.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며 다양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밤늦게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 특히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어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단순히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었다. 나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단기적으로 지낼 숙소를 구하고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해 보았다. 캐나다에서는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더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숙소를 찾는 과정에서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한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주 공간이 있었는데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까지 선택지가 많았다. 특히 보증금이 낮거나 없는 월세방도 꽤 있었고 단기 거주자를 위한 숙소 옵션도 많았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임대 계약이 길고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단기 거주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느낀 점은 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편리한 점이 많았다. 은행 업무부터 쇼핑, 식사까지 대부분의 일이 모바일 앱 하나로 해결되었다. 배달 서비스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늦은 밤에도 다양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배달 서비스가 한정적이고 주문 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30분 내외로 신속하게 배달되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한국 생활에서도 적응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언어 장벽이 예상보다 컸다. 서울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모든 상황에서 영어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고 식사할 때도 특정한 예절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나는 한국이 단순히 여행지로 좋은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점점 잃어가던 안정감과 편리함을 한국에서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나는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오해와 깨달음, 그리고 인도 이민자들과의 비교.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편리했다. 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음식은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치안이 좋아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는 항상 범죄를 조심해야 했기에 이런 안전한 환경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한국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곳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야 할 부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다.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안내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몰라 불편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읽지 못해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해야 했고, 마트에서는 제품의 성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는 영어 지원이 제한적이라 당황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국 사회에 대해 오해할 뻔한 사건을 겪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고 나는 동네를 산책하며 작은 카페에 들렀다. 주문을 하려는데 바리스타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 없이 계산을 진행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캐나다에서는 주문을 할 때 직원이 웃으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치 기계적으로 응대하는 것 같아 처음엔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비슷한 일이 식당에서도 있었다. 혼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주면서 별다른 말 없이 테이블에 놓고 갔다. 추가 반찬을 요청했을 때도 말없이 접시를 내려놓고 가버렸다. 캐나다에서는 종업원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에 한국의 이러한 서비스 방식이 처음엔 무례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며칠 후 한국인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이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고객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즉, 직원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고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 속도가 중요하고 고객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제야 내가 느꼈던 무뚝뚝함이 사실은 효율성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후로는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한국식 서비스 방식이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식당에서는 직원이 불필요하게 계속 다가오지 않으니 조용히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카페에서도 주문만 하면 신속하게 음료를 받을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가끔 직원과 불필요한 대화를 나눠야 해서 불편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캐나다와 비교하며 한국을 평가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한국의 장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나는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처럼 캐나다 출신이었고 인도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나라를 찾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몇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했다. 첫째, 안전한 생활 환경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둘째,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었다. 대중교통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었고 병원에서는 예약 없이도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셋째,
높은 생활 수준이었다. 한국은 물가가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캐나다는 더 이상 예전의 캐나다가 아니며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나는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결정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고려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캐나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했다.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불안함이 없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소지품 도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캐나다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심지어 대낮에도 무작위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위험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또한 한국의 생활 편의성은 기대 이상이었다. 모든 것이 모바일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배달 서비스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최소 40분에서 50분이 걸렸고 음식이 식은 채로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5분에서 3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고 선택할 수 있는 메뉴도 다양했다. 은행 업무나 공공서비스 이용도 편리했다. 캐나다에서는 은행 업무 하나를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모바일 앱으로 해결되었고 직접 방문해야 할 경우에도 대기 시간이 짧았다. 일자리와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은 캐나다에 비해 기본 생활비가 높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의료비가 저렴하고 교통비나 외식비 등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었다. 특히 의료 서비스는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병원 예약을 하려면 몇 주에서 몇 달을 기다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당일 예약도 가능했고 진료비도 훨씬 저렴했다. 한국의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나온 날 나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언어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였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방으로 가면 영어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존중되는 분위기였지만 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했다. 직장 문화나 사회적 예절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과 가까워지면서 이런 차이도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나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캐나다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존 캐나다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치안과 생활 환경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안정적인 환경과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다. 나는 그런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비행기 표를 끊고 캐나다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국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올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다.
내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심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나는 무언가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점점 피로감만 쌓여갔다. 경제적인 부담,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 주민들이 소외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삶의 리듬이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나는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우선 비자를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머물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외국인을 위한 비자 옵션이 다양했고, 특히 특정 직업군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들도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이민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필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체류를 연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 공부에도 본격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한국어 실력이 필요했다. 운이 좋게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고 다양한 온라인 강의와 학습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한국인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사귀며 이들의 삶과 문화를 직접 배우고 싶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였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나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국에서의 미래가 기대되었다. 현재 캐나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K 감동 탐험입니다. 감사합니다.